잠시 후 오후 4시에 진행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에 칼자를 쥔 만큼 의원총회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민주당의 의원총회 시작이 막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시작이 되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지은 전 선대위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낼까요? 각 의원별로 네. 지금 의견이 많이 나뉘었고, 그래도 이런 우리가 특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임명이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기대하기 힘든데 굳이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야 되냐, 반대 의견이 사실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포기를 했을 때는 반대 의견이 오히려 더 많을 결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준을 찬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좀 같이 오히려 돕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우리가 반대를 해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까지 인준을 해주지 말아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라고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글쎄요, 아마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의원총회가 정해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또 어떤 이유들로 또 합당한 이유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자유투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로서 뛰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상임고문 역시도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속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켜버릴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맞을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이 말 그대로 근육자랑 힘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 게다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함으로써 만약에 인준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발목을 잡는 정당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당이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에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을 당론으로서 채택해버렸을 때 그것이 당한테 왔을 어떤 정치적 부담감 같은 것 때문이라도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분들은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 가운데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그렇지 굉장히 당내에서 입지가 있고 목소리가 큰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당론으로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이 부담스러워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론으로는 결정하지 못하겠지만 자유투표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부결이 나온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대신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동의해 주신 분들은 다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민주당 전체에 부담이 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약 2시간 정도 뒤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진행이 될 텐데, 인준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방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는 공평무사의 도덕적 권위로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가 안 된 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라는 점까지 고려해 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인내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총에서 추진까지 했던 사개특위 가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오늘까지도 유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5월 24일까지 새로 뽑아야 할 국회의장단 선출도 몽리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어서 입법부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회 주요 현안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 타협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반성해야 할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대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임명을 강행하고 부격자를 비호했습니다. 노골적인 검찰 측근 인사로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이 하나가 되는 검찰공화국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 2달간의 인수위와 출범 후 지난 열흘간의 폭주에 대한 평가도 담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주목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 여러분 모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오늘 결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민주당의 충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원칙 있는 협치와 책임 있는 견제라는 야당의 그 중심성을 놓치지 않고 국민과 당원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의원총회,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오만과 독선,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건 민주당의 충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들으셨어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네.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이고 네.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들립니다. 예,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완벽하게 부결적으로 뉘앙스는 주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내용을 시작했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지체되는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남 탓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듣기에 이제 약간 갸우뚱하면서 저는 들었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당원들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의사결정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강성 당원들,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운영 방식들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검수완박과 관련돼서도 국민 여론은 굉장히 반대가 높았는데 당원들은 이거 추진해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압박들을 가했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끌려가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까지 된 것이긴 하지만은 저는 마지막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원들한테 떳떳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 우리가 당원들한테 욕을 먹지 않으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마 부결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얘기 잠깐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성 당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 신청 철회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내가 알던 민주당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얘기도 좀 더 해주시죠.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팬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당시에는 여당이었고 거대당으로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국민들과의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에선 아무래도 더 많이 당이라는 것은 그 당원들의 입장을 또 반영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심지어는 제가 인준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강성 당원의 뭐 눈치 보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오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와중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준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지 한덕수 총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자질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DJ 노무현 정권이었긴 하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일하셨긴 하지만 그 이후에 15년 동안 뭐 로펌에서 과도한 뭐 돈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가지가 본인의 공직에서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로비스트와 같은 활동을 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강성 지지자 때문에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면은 모든 것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야당이 하는 모든 것은 그러면 강성 지지자 때문입니까?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 총리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을 보고 뭐 민주당이 너무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그 내각의 인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고 반성할 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예.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약간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의심을 가지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총리로 만들어줘야 된다,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여론 자체는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들을 조사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빨리 통과시켜줘라라는 메시지처럼 저는 국민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있는데 유독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통과시켜주자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라고 하면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절대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부 지지층들의 메시지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민주당이라는 당은 그 당원들과 당의 국회의원들과 그런 정체성의 여러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대변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국민들 여론과 다르다 그러면 당이 왜 필요합니까? 항상 여론조사로 하면 되지.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할 것이면 용산 이전을 왜 했습니까? 청와대에 더 있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은 뭐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용산 이전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여론과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랑 너무 따라간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청문회의 첫 내각 인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야당의 그 견제 역할이고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자 시절에만 해도 실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내세우고 나가는데 실제로는 뭐 본인의 친구, 신복 이런 사람들로 다 채워놓고 구의원 후보자들한테는 실력을 위해서 무슨 시험 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고 강성 지지자 눈치 보기용이라고 매도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갖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하지만 내용상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정호영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려고 했다 그러면 이미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이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정치적 판단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정호영 후보자가 아마 낙마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의혹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적절한 의견 역시도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낙마 수순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보류를 한 상태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랑 연계를 해가지고 누구를 통과시켜주면 누구를 떨어뜨리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데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뒤에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생각을 같이 덧붙이기 때문에 제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 지적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도 달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소위 말하는 한덕수 방지법까지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대비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정호영 후보자나 한덕수 후보자를 연계해가지고 저울질하듯이 해서 인사를 통과시키고 말고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입장이나 민주당에서 역시 그 후보는 자격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어제 예결위가 있었는데 거의 청문회 수준이었어요. 어제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까? 뭐 첫 검찰 인사를 특수통 검사들로 이미 전진 배치 시킨 거라든지 네. 원래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또 불구하고 지금 장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가운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의 한 복판에 있는 분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계속 좀 이런 일들이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인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견제를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협치에 반하게 정쟁으로 첨예하게 대립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로는 협치 그러시면서 이런 실제로 행동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으로 계속 끌고 가시고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 이제는 대통령인데 과도하게 국회나 여러 가지 일에서 여전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것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그 검찰개혁 그 당시에 그 과도했던 것들의 시즌2를 또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견제를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요새 잘 못하시니까 많은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철저하게 견제하고 검증하고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인사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줬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의혹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하게 검찰 프레임만 가지고 사실 한동훈 장관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제가 그 예결위원장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렇게 공방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좀 사실 민주당의 공격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격인가 사실 좀 의심스러웠었어요. 예결위장에서 왜 갑자기 검찰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는 건지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까지 이야기해가면서 약간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공격들을 했는데 맥락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거든요. 게다가 각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했던 내용들이 한동훈 후보자가 반박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굉장히 무색해진 공격이 무력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어저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공방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요소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에서 이제 장관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그 말씀해준 것처럼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와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인사나 아니면 그동안의 수사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긴 했단 말이죠. 특히 여러 가지 나왔던 것이 정치검사가 출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채널A 사건 때 휴대폰 왜 내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질의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을 찬성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국회가 과도하게 검찰과 관련된 얘기를 필요한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경제나 방역이나 지금 뭐 경제 안보나 이런 더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삶을 봤을 때 도대체 검찰이 제 삶에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국회나 뭐 TV 뉴스에서는 항상 검찰 얘기를 하니 여기에 우리의 삶과 정치가 좀 괴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민주당의 뭐 청문회에서 뭐 어느 정도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신복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앉히고 청와대도 주요 비서관들 지금 문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찰의 운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다 보니 검찰에 대한 이 과도한 비판이나 과도한 뭐 얘기들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의 그걸 좀 벗어나서 좀 대통령다운 좀 더 폭넓은 아젠다들 대통령이 좀 먼저 아젠다를 좀 끌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오늘 아침 신문도 많이 나왔지만 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집과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뭐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수사를 시작한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제가 동의를 할 건 없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수사밖에 없나? 지금 대통령 된 다음에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 안보나 지금 이 치솟는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꺼졌고 미국에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 경제에 대한 제 삶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검찰총장 출신이 들어가서 검찰과 친한 사람들로 이제 그 주요 내각과 정부를 임명한 다음에 처음 시작한 게 수사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아니 지금 수사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곧 열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사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동의하기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가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임기 초반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내셨습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어저께도 예결위원장에서 추경 심사하는데 검찰 인사 얘기를 꺼낸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뭐 말씀하신 내용에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백윤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분이신데 이 산업부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뭐 우리가 환경부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산하기관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어떤 발전 산업들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그 장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에 어느 정도 호흡을 하고 나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 수사는 전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적체돼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3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 수사 여부를 넘어서 3년 동안 묵혀뒀던 수사를 이제야 제대로 정상화시킨다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치적 보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늘 방한을 시작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올 것이냐. 특히 뭐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 텐데 첫 방문지를 삼성 반도체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대개는 이제 대북 관계와 관련돼서 첫 어떤 행보나 메시지들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이제 네. 미국 대통령은. 근데 지금 삼성전자로 방문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대북 관계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계속 미사일 도발 실험을 하고 있고 핵실험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경제라는 면,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우리 동맹을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작업으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 하지만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작년 9월 추석쯤에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자격으로 이제 선대위를 대표해서 워싱턴을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워싱턴에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이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만난 그 전현직 미국의 그 주요 관계자들이나 뭐 싱크탱크
싱크탱크나 그런 분들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한미 간의 그 공급망 문제나 경제 협력은 어떻게 되냐,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반도체 계속 무역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한 다음에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고 당시에 당선 이후에 당선 이후에 인수위부터 무슨 뭐 공급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내어놓으시고 이 경제 안보 이런 것을 굉장하게 미국의 그 국가 주요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미국에도 한국이 반도체 투자 유치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뭐 미국의 그런 연방 정부의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하원 의원들이 발로 뜨면서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고 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가불과 같은 그런 관계인 측면도 있었고 또 한국이 과거에는 좀 비교적 경제적으로 작은 나라였고 군사 동맹도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받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더 동등한 협력적 포괄적 파트너십이 맺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 시작은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한미 동맹 파트너십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뭐 국가, 뭐 방위 안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기술, 뭐 기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냈는데 그 연장성산에서 그 플랫폼 안에서 지금 한미 동맹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은 저는 이번 이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삼성을 방문한다든지 반도체 경제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는 크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미 동맹 프레임워크 다자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와 함께 이제 북한과의 관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DMZ는 보통 이제 한 번쯤 갈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안 가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도 만난다 하다가 전날 이제 취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듣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직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만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하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날 이유가 사실은 없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사실 미국을 필두로 한 안보리 제재에도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도 SK 유류 같은 경우에도 불법 환적을 통해서 불법 유입이 북한에 됐던 일들이 이제 외국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북한의 석탄을 우리 대한민국 수입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아마 마음에는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연합훈련도 계속 줄여가는 상황이었고 말하자면 한미 동맹 자체가 과거에 어떤 우리가 서로 간에 가졌던 신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양상들로 문재인 정부에 있었는데 굳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약간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북중러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라는 것이 그전과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질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마 만남은 어떻게 약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불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간단히 듣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국무부에 있는 지인한테 비공식적으로 그냥 뭐 얘기를 들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우정 이런 것 때문에 만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그냥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들이 너무 좀 성급하게 공개되면서 오히려 반대 의견이라든지 너무 정치화되다 보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가 좀 고려돼서 아마 오히려 이런 것이 불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시는 빨리 이렇게 일본보다도 빨리 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한미 동맹의 그 포괄적인 동맹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다자 협력과 같은 이런 중요한 아젠다들이 그 장점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어떤 단점이 있고 뭐 중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걸 포함해서 그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공론화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많은 공방을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아젠다는 그냥 다 주어진 것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많이 부각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